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감출 수 없다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서로를 믿는 데서 시작되죠.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랑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흔들리는 신뢰,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시험받게 되죠. 제 사연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이 단순히 묻어둘 수 없는 문제라면요.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 남편은요, 요 며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서재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중요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남편이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서재 방문에 귀를 대고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방문 앞에서.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슬그머니 전화하려고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전화를 왜 끊어? 당신 수상한데?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사람이야. 당직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회사 일? 누구? 박 과장? 김 대리? 오늘 당직이 누군데? 거참. 당신이 말하면 누군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래? 남편의 표정은 평범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 말투와 행동은 딱 당황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더 수상하기만 했죠. 거짓말하지 마.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데? 뭐 주식이라도 했어? 나 몰래 뭔 사고 친 거야? 말해봐.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당신 왜 자꾸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진짜 숨기는 거 없다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래? 가뜩이나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이럴래?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분명 저놈이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소리를 친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하도 펄쩍 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 서재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날 잠들 때까지 남편의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울려 인터폰을 보니 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잡상인인가 싶어 집에 없는 척했죠. 그러니 그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서민정 씨, 문 열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니 순간 저 여자가 누구지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전고리를 걸고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 또래의 젊은 여자였죠. 저 누구시죠? 무슨 일로? 서민정 씨? 네? 네, 제가 서민정인데 누구? 안녕하세요. 저 김주희라고 해요. 당신하고 당신 남편에 대해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누구시냐고요? 저요? 저 서민정 씨 남편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요. 네? 제 남편, 아들이요? 계속 저 여기 세워둘 거예요? 온 동네에 다 소문나게? 일단 들어와요.
뜻밖의 방문에 저는 긴장했어요. 내 남편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니요. 대체 저게 뭔 소린가 싶었죠. 신종 사기인가 싶어 집에 들인 걸 잠시 후회도 했는데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김주희라는 그 여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며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이 아이가 당신 남편 아들이에요. 이름은 진우고요. 이진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저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 줄 알고 고작 출처불명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런 말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일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저한테 뭔 사기치려고 이러세요? 제 말에도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당신이 믿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진실인데. 오늘 민정 씨 남편분 이현우 씨가 집에 오면 직접 물어보세요. 이진우라는 아이 아냐고요. 아마 바로 제 말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면 증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증거요? 네, 내 아들이 당신 남편 아들이라는 증거요. 그럼 지금 당신이 내 남편 상간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불륜을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신 남편 아들이라고만 말했지. 내가 지금 당신 남편과 불륜 중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 둘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뭐가 달라요?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이의 나이가 문제였어요. 아이는 이미 유치원생쯤으로 되어 보였죠. 그렇다면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절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이를 보니 꽤 큰 아이 같아 보이는데 그동안 혼자 키우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이러시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결혼하기도 전에 낳은 아이 같아 보이는데. 원하는 거요? 물론 돈이죠. 네? 돈이요? 네. 민정 씨는 아직 아이가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당신 남편이 아이 아빠인 이상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다 달라는 말이죠. 그녀의 너무나도 차분한 태도와 단호한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우 씨하고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올해는 못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주희가 떠나는 걸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 아이와 그 여자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남편의 아들이라면 대체 저 여자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의문과 불안감이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당신 김주희라는 사람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린 듯 한참을 콜록거리더군요. 오늘 김주희라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 당신 아들이라면서 아이 사진도 들고 말이야. 이진우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이,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내 질문에 먼저 답이나 해. 김주희, 이진우 아냐고 모르냐고. 어려운 질문 아니야. 간단한 질문이잖아. 그게...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그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왔어? 대체 어떻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무슨 사이였어?
당신 정말 아들이 있었어?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그럴 리 없잖아. 그 여자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주 잠깐 만난 여자야. 아니, 사실 사귄 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트에서 만나서 연락처 주고받고 2번 더 만난 게 다라고. 그 이후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었어. 서로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라니. 남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양육비요? 그게 필요했으면 진작 연락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요? 네,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뒤늦게 남편을 찾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먼저 찾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여자가 미친 여자인 거야? 갑자기 날 찾아와서 왜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겠어?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기꾼일 거야. 뻔하지. 혹시 돈 이야기 했어? 그렇긴 한데 아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애 아빠니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거봐, 사기꾼이 분명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정말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확신해? 그 여자는 자기한테 증거도 있다고 했어.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보자. 그 여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겠지.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결국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 직접 증거를 확인해보자. 저는 남편의 그 태도가 찜찜했어요. 어쨌거나 그 여자가 말하는 증거를 확인해보면 될 일이었죠. 남편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주희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전엔 당신 말 믿을 수 없어요. 물론이죠.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곧 친자검사 결과지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아차하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분명 김주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희는 증거로 친자 확인 검사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웃기죠? 둘이 만나지 않았다면 대체 어떻게 친자 확인을 했다는 걸까요? 그 말인즉슨 분명 둘 중 한 명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여자가 진짜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보낸다면,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저를 속여온 것입니다. 반면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남편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면 그것도 또 문제였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 금방 들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여자 사기꾼이 분명해. 절대 사실일 일이 없어. 하지만 남편은 말투와는 다르게 표정에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도 보였죠. 친자 검사 결과지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남편 친구 지석 씨를 찾아갔어요. 지석 씨는 남편의 중학교 동창이었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과 중학교 동창인 지석 씨라면 남편의 과거를 잘 알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이 아주 잠깐 김주희를 만났다면 남편의 절친인 지석 씨는 그녀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웬일이세요? 뭐 노트북이 말썽 부려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네. 저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석 씨, 사실은요, 남편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솔직히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요? 이거 좀 무서운데요, 재수씨? 뭐 현우랑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그래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참, 그리고 이건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지석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비밀이요? 뭐를 현우 몰래 물어보시려고요? 알겠어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놈 친구잖아요. 그놈한테 불리한 건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석 씨, 혹시 김주희라는 여자 알아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데. 김주희요? 지석 씨는 제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주희, 기억나네요. 김주희, 네, 맞아요. 현우가 민정씨 만나기 전에 한 달 정도 만났던 여자예요. 진지하게 사귄 건 절대 아니고요. 나이트에서 만나서 번호 따고 그 뒤로 밖에서 몇 번 만났을걸요. 지석 씨 말에 의하면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긴 했어요. 그리고 지석 씨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런데 그 여자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미안해요, 재수씨. 저도 모르게 욕을. 괜찮아요. 미친년이요? 어떤 종류의 미친 여자였는데요? 그 여자 현우 만나는 동안 현우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었어요. 알고 보니 김주희 집안이 좀 막장 집안이더라고요. 처음엔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현우가 안쓰러운 마음에 1, 20 도와줬나 봐요. 그런데 나중엔 거의 협박처럼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우가 그 여자를 정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는 왜요? 아니요, 그냥 그 여자가 뭘로 협박을 했는데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냥 젊은 남녀들 그런 거요.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지석 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혹시 그때처럼 또 저런 이상한 협박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지석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입에 딱 자크 잠가둘게요. 고마워요, 지석 씨. 지석 씨와 대화를 마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석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김주희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 같지만 그 여자가 다시 남편에게 들러붙고 있는 거였겠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낸 후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넣었어요. 자는 남편 지문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잠금을 풀고 남편의 금융기록을 열어보았죠. 페이지를 넘기며 내역을 살피던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생활에는 금전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린 걸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대출금을 사용한 기록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제 눈에 띄었죠.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주희였거든요. 남편이 김주희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김주희에게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싶었어요. 정말 김주희가 말한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었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껏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그의 모습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이현우, 일어나. 이현우! 대체 이게 뭐야? 남편을 깨웠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바라보았죠.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다 뭐냐고? 당신이 왜 대출까지 받아서 김주희 그년한테 돈을 보내냐고? 송금한 이 기록들을 봐.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야. 대체 무슨 짓이야? 정말로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야? 김주희 만난 적 없다며. 당신 거짓말한 거야? 그게 아니면 왜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건데? 그게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거야. 김주희랑 상관없이 당신이 날 속인 거라고. 남편은 순식간에 굳어진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제 분노는 점점 커졌어요. 이번에는 남편 놈이 대체 어떤 핑계를 댈지 분노 섞인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당장 말해. 왜 대출받아서 김주희한테 돈을 보낸 거냐고. 육하 원칙으로 제대로 설명해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와 자기 핸드폰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핸드폰을 왜 훔쳐봐? 내 사생활을. 이게 미쳤나?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장 안 말해? 나 미치는 거 볼래? 이건 그냥 내가 그 여자한테 빌려준 거야. 그의 대답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빌려줬다고? 지금 너 내 지성을 모독하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아들 키우고 있다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 요구한 여자야, 김주희는. 그런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그러고 너 그 여자 만난 적 없다며. 제가 몰아붙이자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다 말할게. 다 말한다고. 김주희가 나를 협박했어. 자기가 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돈 안 내놓으면 당신한테 그걸 다 말하겠다고. 그렇게 나를 협박했다고. 남편의 고백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협박을 당했다고? 그래서 돈을 준 거야? 협박을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냐고. 당신 바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끝내려고 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당신이 당당했다면 나한테 솔직히 말했어야지. 당당하지 못하고 숨기는 게 있었으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어. 당신이 이걸 알면 당신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당신한테 그 돈 받고도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 여자야. 그러면 당신은 그년이 계속 돈 요구하면 또 줄 생각이었어? 아니면 진짜로 그 아이가 당신이 숨겨둔 아들이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나 진짜 궁금하다. 그 아이 당신 아들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내 아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래. 사실 나도 모르겠어. 걔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8년 전 일이야. 그때 일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김주희랑 걔랑 그래 잤어. 그런데 딱 2번이었어. 그 뒤로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당황하지 않겠어? 그래서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한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갑자기 당신을 찾아온 거라고. 김주희가. 나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김주희 저 여자가 대체 왜 저딴 짓을 하는지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해결할게. 해결이라니.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여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싸움 이후에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남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었죠.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김주희가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을 제게 보냈어요. 자기가 받은 검사 결과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게 전송한 것이었죠. 결과지에는 아이가 남편의 친자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였죠. 김주희가 보낸 결과지가 진짠지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누구든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일단 저는 결과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주희가 보낸 당신하고 김주희 아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여기에선 김주희 아들의 친부가 당신이라고 나와. 당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죠. 그럴 리 없어. 나 정말 몰랐어. 그리고 그 여자 만나고 있을 때도 2번뿐이 관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그리고 그때 분명 피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알았겠어. 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이 검사 결과 가짜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이깟 종이 쪼가리 사진으로 재촬영한 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아. 하긴 그렇겠다. 하지만 만약에 이 검사지가 진짜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라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배신을 한 건지 내가 절대 용서 못할 배신이라는 거 그건 알아둬. 그래, 알았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결과지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 전화기로 김주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서 전화를 빼서 대신 받았죠. 무슨 일이야?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도 김주희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민정씨? 현우씨는 어디 갔나? 뭐 하여간 검사 결과지 봤죠? 이제 제 말 믿겠어요? 진우는 현우 아들이라고.
뭐 당신한테는 별 상관없겠지만요. 어쨌거나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까진 제가 혼자 어떻게 키우긴 했지만 이제는 아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밀린 양육비 한 번에 입금해 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양육비 입금하라고 현우 씨한테 전해주세요. 밀린 양육비는 1억이에요. 일주일 드릴게요. 결과지 봤어. 그런데 왜 1억을 줘야 하는데? 막말로 줄 이유가 없지 않나? 아, 왜 없어요? 아이 아빠니까 양육비를 줘야지. 법이 그래요, 법이. 그동안 네가 숨기고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 청구권도 다 소멸됐다고. 그리고 이미 남편이 당신한테 돈을 준 걸로 아는데 뻔뻔하게 내 집까지 찾아와서 또 돈을 요구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집요하네. 그래, 받았어. 그런데 그건 이현우가 내 인생 망친 대가로 받은 거야. 그리고 아이 양육비는 따로 다시 계산한 거고. 알아들어? 나는 받을 자격 있어. 그리고 당신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해? 무슨 자격? 그리고 왜 내 돈이 아니야? 부부 돈이니 당연히 나도 상관이 있지. 1억? 나 당신한테 1원도 절대 줄 수 없어. 돈 받고 싶어?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해. 지금 명령서 받아오라고. 그래? 법적으로 해보자 이거지? 그럼 법적으로 가자. 누가 무서워할 것 같아? 법정에서 보자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뭐? 야 이 시베리아! 김주희는 그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열받아 다시 김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고요. 이제 상황은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주희가 요구한 1억 원과 법적 조치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 이상의 것이었어요. 김주희가 1억을 달라고 하네? 근데 난 절대 그 돈 줄 생각 없어. 당신은 있어?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민정아, 그냥 그 돈 1억 주고 끝내자.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이 상황 빨리 정리하자. 그의 태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위의 그것이었어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미쳤어, 당신? 당신은 왜 김주희 편을 들어? 뭐야, 당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이 커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남편의 애매한 변명에 저는 더 이상 남편 놈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는 그저 회피일 뿐이었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제 분명 당신도 동의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지만 민정아. 저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방으로 들어온 저는 문을 닫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죠.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실망시킨 만큼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주희가 제게 접근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과거와 남편이 지금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모두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김주희의 말들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지들 유리하게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게 뻔히 보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김주희가 보낸 사진뿐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저는 결국
남편 몰래 흥신소에 연락해 남편과 김주희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제 손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흥신소에서는 김주희와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직원은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을 제게 전했죠. 고객님, 남편분이 최근 김주희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도 철저하게 미행을 의식하면서 만나더라고요. 장소도 계속 바꾸고 참나. 심지어 남편분은 차를 가지고 외출할 때마다 공업사에 가서 차 밑을 확인해요. 차 밑을요? 왜요? 혹시나 차 밑에 위치 추적기 달려있나 해서요. 네? 위치 추적기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뒤가 구린 인간이죠. 저희 직원이 남편분 미행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먼저 이 사진 보시면 남편분하고 김주희 씨, 이 두 사람이 한 카페에서 식사를 나누었고요. 자, 다음 사진들 보시면 식사 이후 모텔로 이동해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흥신소 직원은 증거자료로 촬영된 사진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김주희가 다정한 모습으로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죠. 남편이 김주희와 은밀히 연락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의 외도는 저를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사람이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둘이 불륜인 거 저 처음부터 의심은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주희 행동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했기에 대충 저런 상간녀들 심리를 아는데요. 아마 이런 거겠죠. 사모님한테 생긴 일처럼 이런 막장 일이 생겼으니 골치 아프면 그냥 니들 이혼해라. 이혼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거 심리 같아요. 김주희 씨 같은 경우 사모님이 돈을 주면 그것도 좋은 거고, 돈을 안 줘도 남편분하고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한다면 김주희 씨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거고, 한마디로 사모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김주희 입장에서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황당하네요. 그럼 실장님, 김주희 과거를 더 조사해 주세요. 특히 김주희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요. 아이의 출생 기록이나 다른 연관성 있는 정보 등등 찾을 수 있는 건 뭐든 다 찾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희 입장에서 제가 뭐라든 김주희가 승리자가 된다니, 그러면 방법은 하나겠네요, 제가 제대로 김주희한테 막장을 보여주면 되죠.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부탁한 뒤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 상황을 지금 당장 터뜨릴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편의 내연녀 김주희가 저를 엿먹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죠. 다만 이게 남편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내연녀 김주희가 꾸민 일일 거예요. 흥신소에 의하면 그 둘의 관계는 불륜 관계가 분명했으니까요. 남편의 내연녀 김주희가 제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제가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반격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해도요. 상간녀 김주희가 제 남편을 차지하고 재혼을 할 테니 그년이 이기는 것이었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해주더라도 남편 주머니에서 상간녀 김주희한테 돈이 쏟아져 나갈 테니 그 또한 김주희가 이기는 결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느 부분에서 반격을 해야 하나 고민했죠. 일단 상간녀 김주희가 제 앞에 나타나 남편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억울함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의심하고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과연 김주희의 아들이 정말 남편의 아들이 맞냐는 것부터였죠.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김주희가 제게 보여준 유전자 검사지였어요. 김주희로부터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에 의심이 생긴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김주희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김주희 씨, 나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날까? 왜? 법대로 하자며. 나 이미 변호사까지 다 선임했는데? 알겠으니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 남편 아들을 직접 보고 싶어. 만나서 내 두 눈으로 그 아이 확인하고 나면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 무슨 결정? 당신한테 돈을 줄지 말지. 사실 돈을 줄 생각은 애당초 1도 없었어요. 그저 김주희의 환심을 사서 남편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 멋대로 떠든 소리였죠. 제 말에 김주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진우 데리고 카페로 갈게. 그때 직접 봐. 대신 아이가 상처받을 이상한 헛소리하면 그땐 끝이야.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럼 셋이서 만나. 김주희와 약속한 날 저는 정해진 시간에 카페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김주희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제 엄마 뒤에 숨어 저를 살피고 있었죠.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오묘한 감정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남편 아들이야. 진우야, 인사해. 엄마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제 당신 뜻대로 아이도 봤으니까 돈 줄 거지? 다 이 아이를 위해서야. 아깝게 생각하지 마.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남편하고도 이야기해봐야 해서 지금 내가 혼자 바로 결정할 수는 없어. 그래, 이해할게. 난 마음이 넓으니까. 대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 내가 마음은 넓은데 인내심은 없거든. 아, 진우야,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 화장실 좀.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주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 기회였죠. 저는 재빨리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챙겼습니다. 마치 제 겉옷에 아이 머리카락이 걸린 것처럼 하여 아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어요. 아야! 어머, 미안해. 아줌마가 실수했다. 진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또한 아이가 마시던 물컵을 슬쩍 가방 안에 넣었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주희와 헤어진 이후 저는 곧바로 미리 알아둔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머리카락과 물컵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남편의 칫솔 등으로 빠른 검사를 의뢰했죠. 가능한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기관을 떠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희와 남편 둘 다 개박살을 내주자고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바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간녀 김주희보다 제가 서너 발 앞설 수 있었어요. 역시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김주희가 보여줬던 모든 행동과 그녀의 요구가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검사 결과를 손에 든 채 저는 즉시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김주희 과거랑 아이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어요? 며칠 좀 더 걸리겠는데요. 꼭 만족할 만한 정보 알아올게요, 사모님. 네, 가능한 빨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주희는 과거에 자기 남편의 동업자였던 남자와도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진우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나이트에서 김주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김주희는 유부녀였던 것이었죠. 더구나 김주희는 바람을 들켜 이혼당한 후에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해 제 남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진우가 네 아들이다 라면서 돈을 안 주면 네 아내에게 모두 말하겠다고요. 그렇게 남자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 아들 팔아 사기를 치는 아주 질 나쁜 사기꾼이었죠. 흥신소에서 그 사실을 전해드릴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주희 아들 진우는 대체 뭔 잘못이랍니까? 엄마 잘못 만나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상처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죠. 김주희는 아마도 제 남편에게도 그 남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멍청한 제 남편 놈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김주희랑 바람을 피워버린 것이었죠. 김주희는 이에 옳다구나 하고 제 남편을 뺏으려 한 거였고요. 그렇게 자기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 했겠죠. 남편의 배신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과 김주희에게 복수를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실행한 건 남편에게 김주희를 고소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김주희 고소해야 돼. 그 여자 당신 철저하게 속였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주희를 고소해? 무슨 명목으로?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김주희가 우리한테 보여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가짜였어. 그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진짜 검사 결과는 이거야. 자, 봐. 그 아이 당신 아들 아니야. 남편은 결과지를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럼 그 아이 진우는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그 아이는 김주희가 한참 전에 지 남편 몰래 바람 피운 남자 아들이야. 당신이 아주 제대로 그년한테 속은 거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얼마나 뭐? 아니야. 하여간 이 사기꾼년 내가 아주 제대로 콩밥을 먹여주마. 그래, 어서 고소해.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긴 상간녀한테 철저히 이용당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남편이 김주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제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준 건 사기에 해당돼. 당신은 진우가 당신 아들인 줄 알고 그 돈 해준 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남편은 분노에 휩싸여 결국 김주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자 김주희는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야, 서민정! 돈 준다며? 너는 소장이 돈이냐? 네가 네 남편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끝일 것 같아? 저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도 차분히 대답했어요. 구워 삶긴 뭘 구워 삶아. 그냥 사실만 말했어.
네 아들, 진우가 내 남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왜? 그깟 조작된 종이 쪼가리로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김 주인은 전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김주희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주희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남자들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고소도 여러 차례 당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김주희는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기에 더 이상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없었어요. 결국 김주희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김주희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며 복수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고 느꼈어요. 상간녀 김주희가 완벽하게 저를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 상간녀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김주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남편은 제게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어요.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꽃뱀한테 아주 제대로 당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자기 아들 가지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난 상상도 못했다. 남편의 말에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희를 깜빵에 보냈으니 이젠 남편을 처리할 차례였죠. 저는 차분히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그래도 됐으니까요. 이혼하자.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말에 살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설마 김주희 때문에? 걔는 정말 내가 결혼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야. 그 당시 걔가 유부녀였던 것도 난 몰랐어. 정말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랑 김주희가 외도 중인 거 몰랐을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해준 거야, 이 등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김주희가 당신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억울해. 절대 그런 일 없어. 다 그년이 혼자 죽기 싫어서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알잖아. 걔가 얼마나 독사 같은 년인 줄.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나 결백해.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지난번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외도 증거 일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날 의심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야. 알겠니? 난 당신한테 위자료 소송 걸고 이혼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김주희한테 철저히 속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그런 말은 필요 없어. 네가 했던 행동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해.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 뒤 김주희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빚을 갚고 나니 무일푼이 되고 말았죠.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한편 저는 위자료와 분할된 재산으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배신과 김주희의 계략을 극복하며 얻은 교훈으로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